그럼 글빨은 안 되니까 장사해.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해보니까 세상에 이게 너무너무너무 적성에 맞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정할 때 도서관학과를 간다고 했어요, 부모님께. 이제 그랬던 맥락은 제가 이제 강의 중에 또 말씀드리겠고요. 부모님이 황당해 하시는 거예요. 완전 듣보잡인 거예요. 이게 뭐니? 행정, 경영, 뭐 아니면 넌 교사하고 싶었다니까 사범대 이런 데를 가야지. 왜 도서관 할까? 근데 제가 그때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지금은 엄마가 도서관 학과가 뭔지 모르는데 20년 뒤를 봐야 돼, 엄마. 20년 뒤에는 이게 뜰 거야. 네. 근데 엄밀히 보니까 지금 20년 뒤쯤 많이 떴어요. 네. 떴고 지금 그 말을 한 지가 35년째 되는 해거든요. 네. 지금은 더 많이 떠서 지금 막 사소교사 되겠다고 젊은 사람들이 네, 막 때려치고 공부하고 막 여기도 지금 몇 분 증인들이 와 있거든요. 네. 사소교사 되겠다고 아우성해요. 막 교육대학원에 못 들어가서 아우성이고 네, 사람들이 막 교원 자격증 있는 분들이 다시 사서 자격증 따라가고 이거를 저희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자랑하고 싶은데 3년 전에 돌아가셔서 정말 갑자기 돌아가셔서 네. 근데 정말 제 직업이 얼마나 희귀 직업이었는지 아직도 대한민국의 그 막강한 검사들 있죠? 검사들보다 저희 사소교사 숫자가 적어요. 네. 아직도. 네. 그런데 전에는 얼마나 적었는지 제가 제 말은 안 믿으실 것 같아서 그래도 권위 있는 MBC 방송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소교사가 희귀한 존재였는지. 네. 네, 화면 키워주시고요. 네. 자막이 잘 나오니까요. 이 친구도 저희 성공여고 졸업생이에요. 제 제자예요. 도서부 제자. 자, 이때는 어린이 도서관도 서울 시내 한 군데밖에 없었을 때예요. 자, 성공여고는 이때 이미 사소교사가 있은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성공여고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도서관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든 학생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왜? 성공여고 들어왔던 애들은 막 이렇게 울상을 짓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사소교사의 질을 따지지 않더라도 너희가 성공여고에 들어왔다는 건 대한민국 1%의 학교에 들어온 거다. 네. 이게 1%라는 통계가 나오려면요. 네. 학교 전국에 100개 조금 넘는다는 거예요. 네. 학교가 10,000개. 네. 10,000개의 1%니까 100개 학교밖에 없었던 거죠. 네.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전국에, 서울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는 네. 근데 제가 처음 사소교사가 임용이 될 때는 몇 명이었냐면 사실은 100명이 아니라 200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신규로 뽑지 않고 퇴직하는 사람들만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네. 네. 이 방송이 될 때가 2002년인가? 그때 수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근데 일반 시민분들은 왜 좀 모를 수도 있냐면 사서가 학교 도서관에 아예 없진 않았어요. 일부 있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교사 신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는 정확히 요즘 표현으로는 공무직, 예전 표현으로는 학교 회계직, 내지는 육성회직.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의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정식 공무원 직원은 아니시고 도와주는 분들이 그분들은 꽤 계세요. 지금 다 전국에 한 4,000명 정도 되지만 사소교사는 이때보다 무려 10배가 늘어서 지금 약 한 1,200명 정도 돼요. 네.
최근에 그것도 대부분 늘어난 거예요. 네. 이런 사그라지는 직업 세계에 본인이 있는 거. 네. 들어갈 때 200명이었지만 또 한 몇 년 지났는데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들어. 아, 이제 이 직종은, 이 직업은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다들 패배감의 사람들이 네, 받아들이고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뭐 페이퍼리스 라이브러리, 도서관은 있더라도 종이 있는 책은 없어. 이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네, 나름대로 네, 반전이 되면서 지금 그래도 이렇게 도서관 문화나 거기에 사서교사 지금도 계속 한편으로는 위기 속에 있어요. 네. 그 거기에 왜 교원 티오가 필요하냐? 그냥 자원봉사잖아. 그건 낭비 아니냐? 교사 월급을 주는 건 그냥 일반적인 그냥 행정직원을 앉혀놔도 공익공무원을 앉혀놔도 운영이 되더라. 네, 이런 것과 지금도 계속 싸우면서 그래도 교사가 있으면 뭐가 다른데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알려가는 중입니다. 네. 네. 조금 더 보면 그렇게 선진국은 아니지만 일본은 이런 수치예요. 네. 이런 게 기본적인 도서관 독서 문화가 어릴 때부터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언제든지 가면 사서 선생님이 또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아이들 발달 단계나 눈높이를 감안해서 맞이해주는 학교와 대부분 문 잠겨져 있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열어주거나 아니면 교원 신분은 아니어서 이분이 학교에 근무하지만 행복하지 않아. 왜? 자기 있는 세계와 늘 비교하거든요. 쟤들은 방학이 있는데 방학 때도 월급을 받아? 나는 방학 때 나오지 말래? 아니, 월급도 잘 안 줘? 쟤들은 뭐 성과급이라는 걸 또 받아? 아니, 난 B만 받아도 좋겠다. 이 사람들은 호봉 승급이 또 있네? 연금도 있고? 나는 뭐지?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아. 근무하는데. 이런, 네, 하여튼, 네,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닫아주시고, PPT. 네. 네, 요거는 그냥 제 연락처. 네. 자, 우리가 도서관 하면 흔히 이렇게 건물을 많이 생각하는데, 도서관은 저는 생명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유명한 저희 쪽에서는 원리예요. 성경 같은. 도서관은 유기체다. 건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존재다. 왜? 그 시대와 사회와 이용자들의 변화에 호흡하면서. 그래서 저는 도서관은 카멜레온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살아남기 위해서 색을 바꾸잖아요. 그런 것 같이 도서관은 흔히들 요즘 이런 뭐 컴퓨터가 있고 뭐 요즘 저희 도서관 컨셉은 이건데 수업을 하는 도서관인데 도서관이 카페나 식당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뭐 북카페 뭐 이런 개념이 그렇게 도입이 되는 거죠. 하나의 커뮤니티 센터로. 그런가 하면 도서관은 병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스스로 치료하는 네. 그런 분야도 있고요. 아니면 도서관은 놀이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가 하면 도서관은 돈을 가져오는 곳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도서관에서 공부를 잘하고 투자해야죠.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먼저 투자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그 1세대 창업주들이 재단을 돈을 모아갖고 그분들이 뭘 하냐면 청소년들 책 읽기 운동 같은 거래요. 자기들이 비록 좀 컴퓨터 IT로 돈을 벌었지만 그 배경에는 사실 풍부한 독서가 밑받침돼서 빌 게이츠도 그런 말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는 거죠. 네. 그런 돈의 원천이기도 하고 그렇게 책을 보기도 하고 혼자 노는 곳이기도 하는데 제가 학교 갈 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도서관은 조용히 혼자 얌전히 있을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어쩌면 저는 도피처로 도서관을 택했던 것 같아요. 제 진로를 택할 때. 그리고 아직도 그런 생각 갖고 많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서 직업 택하는 분들 성향이 주로 I 성향, 내향, 네, 내향인 분들 조용히 책 읽고 싶어서 왔는데 와보면 그게 아니죠. 네, 그래서 되게 갈등하고 네, 바꾸느라고 좀 힘들어요. 네, 요즘은 그래도 혼밥 시대가 돼서 네, 어쨌든 근데 도서관은 되게 사실 기본적으로 지금 현 시대에 요구하는 도서관은 또 이렇게 많이 어우러지는 도서관을 많이 요구해요.
다시 제 옛날 얘기로 갈게요. 여기 오늘 50대가 많이 오신다고 해서 준비한 그 당시 교과서예요. 네. 바로 그 당시 이런 교과서 배웠어. 그땐 세계사로도 학력고사도 거의 필수로 봤나 그래요. 네. 근데 그 당시 교과서가 이랬죠. 전두환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는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의 구현을 표방하고 부정부패를 비롯한 모든 사회학과 부조리를 과감하게 처벌하는 개혁을 단행하는 동시에,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올 거 동그라미 쳐야죠. 네. 복지사회 구현, 부정부패, 동그라미, 네. 부조리 과감하게 척결. 네. 이 중에서 아닌 것은, 긴 것은, 이렇게 우리 최성호 선생님이 열심히 외우셔서, 네. 교대 가시고, 또 대학 가시고, 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그 당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외워서 갔던 거였어요. 네, 그 당시 그 당시 공부 필진들 다 서울대학교. 네, 그 당시 또 국어교과서 6.25 북한 공산주의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침략에 대한 대비를 막 이렇게 막 적대시하는 이런 반공 이데올로기, 이런 게 교과서 속에서 철저히 저희를 세뇌하고, 제가 꼭 교직원 연수나 특히 교생 실습할 때 꼭 강의하면 한마디 해주는 게 있어요. 야, 정부 말을 너무 잘 듣지 마. 우리가 이런 방역 지침 이런 거 잘 들어야 되지만, 니네 같이 이렇게 공부 열심히 잘해갖고 교과서대로 잘 해갖고 잘 가르쳤으면, 우리 선배 교사들이 그랬으면 지금도 우리는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고 있어야 돼. 그거 다 못 외우면 맞았거든요. 그때 선생님들 때렸고. 네. 그때 그거 지시를 거부했다고 되게 고초를 받는 교사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 딴짓을 가리키고 비판적 사고를 가리켰던 선생님들 덕분에 그나마 이 사회가 이 정도 온 거죠. 그래서 너무, 네, 공문대로 하시면 안 된다. 근데 요즘 젊은 선생님들 워낙 이 공무원 의식이 강하셔갖고, 네, 제가 그래서 꼭 하여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상식이나 내 생각과 좀 비교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 와중에 그 1980년대 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와중에 만났던 도서관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네,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진이고요. 제가 여기 교련복 바지 입고 있는 아주 모범생 학생이었어요. 네. 네, 고1. 근데 제가 만난 그 도서관에서 무슨 책을 만났었냐면요. 전 그건지도 모르고 읽었어요. 그 당시는. 야한 부분만 찾아서. 그게 뭐였냐면 태백산맥을 만났어요. 네, 그때 현대문학이라는 잡지에 태백산맥이 연재되고 있었어요. 전 그게 태백산맥인지도 그게 그 소설이었구나. 대학 가서 알았고, 막 그 태백산맥 특히 1권 후반, 2권 야한 부분이 있어요. 막 그런 것 막 찾아서 읽으면서 막 빨치산 얘기 이런 게 뭐 있지? 막 이렇게 봤고, 그 당시 제가 제 세계관을 뒤집었던 건 이 책이었어요. 네, 도서관에서, 학교 도서관에 있었어요. 네, 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교과서에 있었던 거, 김동인, 이광수, 박목월, 이런 유명하신 사람들이 다 친일 분자들이고, 막 거기 안에 보니까 막 조선의 학도들이요, 천황폐하를 위해서 다 우리 나가자, 막. 와. 그러니까 저에겐 어떤 선생님들이 진짜 교사로 보였겠냐고요. 저 정치경제, 그 당시 국민윤리 이런 시간에 선생님, 저도 알았으니까, 떡볶이 먹으면서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이상한 분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했어야 돼.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가 존경스럽고 따르겠어요? 그 사서 선생님이 사놨던 책을 보면서 제가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아는 것 같았는데 누가 존경스럽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과서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저는 교과 교사는 절대로 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이렇게 쓰레기를, 거짓말을 내가 애들에게 강요해야 된다니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선생님들이. 대신에 상대적으로 그 당시 도서관에 있던 사서 선생님은 정말 멋진 분,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쳐준 분. 네.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 봤던 대하 역사 소설 이런 게 뭐였냐면 장길산 이런 것도 제1공화국 이런 거 봤는데,
제가 그 전까지 제 희망사항이 뭐였냐면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좀 황당하죠. 진짜로 생기부 띄워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부모님 희망은 교수. 네, 선생님이 부모의 희망대로 지도함.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정치인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1공학을 보면서 꿈을 접었어요. 뭐냐면 거기 보니까 저 같은 사람 힘없고 백 없는 집안에 공부만 좀 열심히 했던 친구가 정치인으로서 가장 클 수 있는 건 국회의원 보좌관. 그랬다가 국회의원이 무슨 비리를 저지르면 중간에서 꼬리 자르기. 그거 다 제가 했어요. 뒤집어 써서 뭐 이렇게 되는 게 그냥 평범한 그 똑똑한 친구들이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나는 갑자기 또 급반전해갖고 조용히 도서관에서 책이나 보면서 살겠다 해서 생각한 게 도서관학과였던 거예요. 되게 소시민적인 생각을 하고 그 과를 가서 난 얌전히 살아야지 했는데 이렇게 또 나대게 됐어요. 네, 어쨌든 그 당시 저 도서부 친구들을 사서 선생님이었고요. 저희 도서부 애들 데리고 물가로 놀러 갔던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의 노처녀 딸이 결혼하는데 이분이 결혼한 선생님이고 이 하객들이 있는데 하객들이 다 남자예요. 누구겠어요? 보통 부부가 같이 쓰는데 네, 다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장 선생님도 이런 결혼식 사진을 찍는 걸 못 봤어요. 자녀 결혼식에. 저도 뭐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 많았지만 한 번도 그분들 자녀 결혼식에 간 적 없어요. 네. 이분 결혼식에는 갔어요. 제가 여기 있거든요. 네. 저의 롤 모델이신 거죠. 저도 제자들과 이런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하겠다 라고 해서 저도 제자들 데리고 저 은사님, 그리고 이 은사님은 사실 교사신 분도 아니셨어요. 행정실 직원이셨어요. 네, 행정직인데도 이렇게 교사같이 저희를 돌보셨던 분이고, 이거는 제 제자들이 또 교사가 돼서 제자들과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이제 제 후배들에게 말하는 건 이런 때가 왔다. 우리들이 만났던 제자들, 도서부 아이들이 사서 교사로 또 배출되고 있다. 그들의 시대는 또 다를 것이다. 네, 그들이 또 학부모가 이미 됐고 도서관을 경험한 친구들이 네, 저도 주례를 지금 한 2번쯤 섰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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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쨌든 그런 데서 그냥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고요. 다시 조금 더 제 얘기 좀 더 드리면 저는 89년도에 경신고등학교라는 곳에 사서 교사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제가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임용의 결격사유가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교장 선생님이 그냥 너 그 해결될 때까지 얌전히 학교에 있어라. 그러면은 나중에 복권이 되거나 좋게 되면은 교사시켜 줄게. 있었는데 그 당시는 저는 혈기가 넘쳐서 그리고 눈치 보면서 못 있겠더라고요. 예, 교사로서 신분부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찍힌 몸이기 때문에 몸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는 내가 학교에 있지 않으리 하고는 나와서 잡지사 기자를 하려고 들어갔어요. 제가 좀 심한 기독교인이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 제가 학교 도서관을 택한 것도 사실은 되게 이 대학생 때 신앙이 되게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헌정보학도라면 도서관 학도라면 사서라면 어떤 도서관을 갈까를 고민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기특해요. 그때 저는 지금은 어디를 가면 돈을 많이 줄까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 당시 아무도 학교 도서관을 가지 않았었어요. 네, 다 대학 도서관, 언론사 도서관 이런 데 가고 공공도서관도 잘 안 갔어요. 왜? 월급 짜다고. 네, 학교 도서관은 학교 도서관 같지 않기 때문에 안 갔어요. 그 당시 다 책 창고 뭐 잘 뽑지도 않았고 200명이었으니까 뭐 얼마나 뽑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노출됐네. 네. 네, 하여튼 이런 사건이 있어갖고 제가 잡지사에 갔더니 저도 글 잘 쓰는 줄 알았는데 제 글빨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업하려는 거예요. 저는 상경계통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뭐 보통 경영 경제는 쳐다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난 그런 장사 이런 건 아니야. 나는 오로지 뭐 가르치는 거나 글 쓰는 거나 이런 건데 뭐 저는 저쪽 학교 사표 쓰고 나왔고 여기에 다녀야 되는데 글빨은 안 되니까 장사해.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해보니까 세상에 이게 너무너무너무 적성에 맞는 거예요. 제가 이 당시에 저희 회사에서 제일 월급 많이 받았어요. 인센티브 준다고. 네, 광고도 광고도 막 기획 광고. 어떤 식으로 제가 광고를 땄냐면요. 기사가 실리잖아요. 그럼 그 기사와 연관된 출판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번에 무슨, 뭐, 예시가 생각 안 나는데 무슨, 뭐, 교회 역사에 관한 막 누가 막 일가라는 글을 썼다. 그럼 그거와 연관되는 책, 교회사 책을 딱 레퍼런스로 보면 좋은 책이 있어요. 참고서로. 거기를 가서 그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사 끝에다가 박스 하나로 이 책 광고 하나 실어줄게. 5만 원만 주세요. 네. 이건 정말 그 광고주들은 계산도 빨라요. 내가 5만 원 줬을 때 한 2, 30만 원, 50만 원 생긴다는 확신이 있어야 주는 거거든요. 저 그렇게 생각하고 쪽광 거죠. 네, 그 기사에 맞는 맞춤형 광고. 이렇게 따기도 하고요. 뭐 그런 한겨레에서 했던 의견 광고를 해갖고 그런 광고를 시키기도 하고요. 어쨌든 와 그래서 저는 그냥 영업으로 달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 영업맨 뭐 그래서 영업 보니까 자동차 영업이나 제약회사 영업이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제 또 그때 또 제 운명이 바뀐 게 제 아내를 만나서 아내가 이제 되게 보수적인 동네 경상북도 예천. 네, 아내의 목표는 경상도 남자가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거. 전 서울 남자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 보여줘야 되는데 부모님께 영업은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여러 가지 외모도 안 되고 집안도 안 되는데 직업까지 안 되면 제발 안정적인 데를 가라 했을 때 제 그래서 이제 동지들을 배신하고 구직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송공여고가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송공여고에 왔어요. 사소교사로. 근데 이게 그 당시 도서관인데 이게 도서관이라는 거예요.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녁 9시까지 근무해달라는 거였어요. 여기 있는 자율학습 감독을 하면서. 근데 저는 뭐 뭐든지 그 당시에는 오케이 해야 돼요. 네, 그래야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되게 저는 쉽게 오케이 할 수 있었던 게, 그 당시 제 잡지사에 근무할 때 퇴근 시간이 9시, 10시였는데, 급여는 2배로 오르고, 출근을 오후 1시에 하라는 거예요. 땡큐 했죠. 그리고 도서관이 책이 아예 없진 않았어요. 문고실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 버린 책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당시 교실 한 칸에 도서관이 이렇게 있었고, 그때 장면이에요. 운영되던. 근데, 그러니까 요거보다 작은 공간이었어요. 되게 행복했던 공간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을 되게 밀접하게 만나기도 했었고, 그래도 계속 도서관을 넓혀왔죠. 선생님들 도와주시고, 저희 도서부 학생들이 같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도서관이 넓어진다고 해서 제 월급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학생들이 노동 착취를 기꺼이 당해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이, 이제 요거는 제 제자들 도서부 친구들이 여럿이 같이 도와줘서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일하는 것 같았다는 뜻이고요. 전 애들이랑 이렇게 먹고 노는 게 일이고요. 네, 좀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해서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네, 네, 네. 계속 애들이랑 먹고 놀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네, 지금은 보드게임 강사로 주로 활동하고 있고요. 왜? 그냥 말하자면 애들이 저랑 안 놀아줘요. 대화도 안 해. 근데 야, 게임 하자 이러면, 네. 게임 가르쳐 주면서 애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네. 사서라는 사람은 단순히 책만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교구, 교재, 이런 것들을 학교의 다른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좀 마을 사람들을 이쪽 교육과정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걸로 되게 행복해 하는, 네, 링크 시켜주는 걸로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네, 그걸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보니 지금은 도서관이 이런 네, 교실 10칸짜리 네, 네, 학교 도서관에 대해서 애들이 행복하게 놀고 네,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네, 이런 네,
우리 되게 희귀 직업이었지만 지금은 좀 그래도 전국의 학교 10% 이상의 사소교사가 배치되고 있고 계속 배치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학교 도서관이라는 곳이 단순히 저렇게 예전에 독서실 총무로 인식되던 그런 자율학습실에서 지금은 다양한 도서관, 여러 가지 아이들 정말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스스로 학습, 물고기를 잡아서 먹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그건 저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법도 바뀌고 있고 우리 성공여고 선생님들도 교수법을 그런 식으로 바꾸고 계세요. 막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스스로 찾아가게끔 안내하고 도와주고 그런 환경을 마련해줘서, 네, 저런 환경이 필요하고 쓰게끔, 네, 하는 교육을, 네, 하는 쪽으로 모든 학교가 이제 저 같은 선생님이 있어서 그렇게 좀 바뀌게 하는 게 이제 제 목표로 정년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네, 이상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